그래서 일단 MBC 기자 전용기 배제한 걸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전용기에서 기자회견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평소 친분이 있던 채널A와 CBS 기자 2명만 불러서 이제 서로 네. 대화를 나눴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기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쉽지는 않은. 예를 들어서 한겨레 기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용기를 못 탔고 탄 기자들도 사실 배제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언론 간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 생각이 좀 들고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언론을 통제하겠다. 그리고 보도 지침을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취재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언론을 그냥 단순히 사적인 예전에 친분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네. 비판할 지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대통령이라는 공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이 자신의 사적인 문제나 이익을 뭐 극대화시키거나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언론의 사명은 권력을 견제하는 건데 그 견제 기능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버렸잖아요. 네. 이게 과연 대한민국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옳은 일을 했느냐, 옳은 판단을 했느냐. 대통령이 생각이 저렇더라도 문제고 참모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 안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네.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인데 앞으로 4년 한 7개월 동안 이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한번 결정을 하면 아무것도 참모들이 얘기할 수 없는 일방통행식의 권력 통치행위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심히 걱정스러워요. 네. 이번에 전용기 논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전에 후보 시절에 유튜브 인터뷰, 국민의힘 내부의 유튜브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을 가리키면서 5년밖에 못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비판했던 네.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관료 입장에서 선출직이라는 것은 특히 대통령이라는 것은 딱 단임이니까 5년 있으면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언론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의 대통령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검찰에 있을 때만 해도 검찰이라는 조직, 근데 그 2,000명 전체가 취재 대상이 아니잖아요. 주로 사건은 특수부에서 만들어지니까 그중에 10%가 안 되는 한 200명의 검사들이 주로 언론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구조. 네. 형사도 일부 있습니다만. 근데 이 안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내면서 끈끈하게 녹아서 들러붙는 사이가 돼야지만 정보가 공유되는 시스템. 네. 검사 한 명이 잘려나가더라도 이것이 계속 승계되면서 끈끈하게 달라붙어 있는 기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끈끈하게 달라붙어 있을 수 있는 구조. 거기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벽하기 때문에 검사가 흘려주는 것만 먹을 수 있으니까 불만을 그렇죠. 제기할 수가 없죠. 너는 1, 너는 2, 너는 3, 4, 5. 편집국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검사 그런 거 아닙니까? 월요일은 여기, 화요일은 여기, 수요일은 여기. 네. 기사를 나눠줘 왔으니까. 정치권에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 벌써 죽었죠. 예. 근데 윤 대통령은 그런 식의 억압적인 언론 관계가 네. 자기가 정치를 하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언론들은 너도 그래봐 5년짜리인데 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 문제가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불거져 나온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순기능인데요. 네. 전용기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쓴 기사인 겁니다. 두 명의 기자를 따로 불렀다는 어떻게 건. 취재가 됐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네. 그 전용기에서 두 사람만 따로 부르는 걸 다른 기자들 다 봤을 텐데 네. 그럼 다 화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기사는 전용기에 타지 않은 한겨레만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 안에 타 있는 것이 만들어내는 암묵의 침묵, 네. 암묵적인 침묵이 있는 것이거든요. 비행기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한겨레는 거의 자유로웠던 것이고 그래서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전용기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드러났다는 것. 네.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얼마나 그 안에서 이 침묵의 카르텔이 만들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점에서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저희 그 한겨레 기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배지연 기자라고 대통령실 이진인데 이번에 처음 이제 순방을 따라간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일진만 갔다가 일진 이제 전용기 타고 갔다 왔는데 이진 전용기 타려고 딱 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전용기 못 타고 이제 민항기를 타러 갔는데 그 취재기를 이제 기사로 썼어요. 그제 기사를 썼는데 보니까 진짜 눈물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취재 제한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아니 비행기만 안 태워주는 거지 취재는 와서 마음대로 했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취재를 민항기를 타고 쫓아다니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고 이미 민항기 타고 가면 이미 다 끝나 있고 이동하느라고 거의 시간을 다 쓰고 뭐 4박 6일 출장이었지만 대통령은 이 기자는 6박 8일
정도 시간을 할애해야 겨우겨우 쫓아다니는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잘못했어요. 요거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대단히 생각이 좀 들어요. 잘못했죠.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기자들 사이에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반복되겠죠. 만약 MBC가 네. 뭐 사과를 하지 않으면 또 정정보도 같은 걸 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수준의 어떤 수정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계속 저러겠죠. 김재훈 의원 같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다음번에도 MBC 태우지 마,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참 그 사람도 국회의원도 해보고 대통령 정무수석도 해본 사람이 네. 어떻게 그런 얘기를 쉽게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권력을 잡았다라고 모든 것을 내 생각과 신념으로 다 할 수 있다. 국민들은 이해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대단한 착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그런 혹은 대통령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역할을 좀 거의 못 하고 있고 심지어 오늘은 김상훈 그 비대위원이 그러니까 MBC에 대해서 광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선을 좀 넘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나오는데 광고 중단, 그럼 예를 들어서 사실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가 굉장히 큰 수익을 차지하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언론사를 완전히 이제 죽이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가 들어갔다라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사람 삼선 의원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난 오늘 이름 처음 들어봤는데 네. 예, 부끄러웠습니다. 대구에서 조용히 계시던 분인 것 같더라고요. 김상훈? 예, 네. 난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좀 잘 아세요? 몰라요. 근데 근데 공무원 출신이에요. 예, 공무원 출신이죠. 예. 네. 대구시 공무원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 뉴스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 삼성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MBC가 문제가 아니고 삼성을 건드리지 그러니까 마세요. 삼성이 광고를 하면 안 된다, 안 MBC는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100번 양보해서 네. 지금 정권과의 갈등 중이고 전쟁 중이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네. 뭐 사회 삼성을 건드립니까? 지금 환율이고 뭐고 다 굉장히 고생하면서 악정고투하는 가운데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삼성에게 네. 왜 어떤 파벌의 이미지를 덧씌웁니까? 아. 그 말을 들어도 안 들어도 다 난리가 나는 상황으로 왜 이재용 회장을 몰아넣는 겁니까? 네. 이재용 회장 좀 건드리지 마세요. 예. 언제부터 이렇게 걱정했어요? 오늘부터. 오늘 내가 처음 걱정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나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삼성이란 기업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삼성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저 회사의 이념적 색깔을 씌우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김성훈 의원 이거 아주 큰 실수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광고를 같은 중단할 수도 김씨잖아요. 없고 같은 김씨. 안 할 수도 없고 반성하세요, 반성. 네? 같은 김씨. 같은 김씨. 대구 카톨릭 대학 다니신 분 아니에요? 예전에. 어쨌거나 지금은 아닌데. 오면 대구. 만났겠지 그럼. 어? 같이 KTX 탄 사이 아니, 아니에요? 근데 김상훈 동대구 의원 모르세요? 지나가고. 몰라요? 아, 아니 그래요? 근데 원래 되게 합리적이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는데 나 네네네네. 오늘 그런 얘기한 거 보면 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구에서 공천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얘기고요. 네. 지금 초선 홍위병들 특히 비례 홍위병들이 육모방망이 들고 다 뒤통수 깔아 다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참전 안 하면 대통령 눈밖에 나면 삼선이 많이 했네. 이제 그만해라는 소리 들을까봐 네. 저도 깔 수 있습니다라고 까는 거죠. 예, 뭐 다른 거 없죠. 근데 대단한 멘탈이네. 근데 네. 그런 얘기를 하다니. 그래서 이 얘기를 해서 충격적이었어요. 되게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기자들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 비대위에서 한 얘기거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기자 출신이잖아요. 아, 한국일보에서 15년 넘게 활동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아니 김상훈 비대위원이 이런 워딩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당의 의견이냐 그랬더니 아 자기는 그 말을 못 들어서 아, 기억할 같이 수 없다. 비대위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같이 예. 그 본인이 있던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 이거 선택적 이렇게 들림이네. 네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빠져나갈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정진석 하더라고요. 비대위원장 믿음이 아직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하다. 아 지금 저기 홍위병에 대해서 육모방망이 휘두르고 있는 비대위원의 편을 들었어야지. 네 예. 거기서 왜 이렇게 뒤로 삼성만 빠지냐. 할 게 아니라 LG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래야 네. 대통령이 협조해 하셨을 텐데. 현대도 광고 끊고 도이치모터스도 광고 끊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 네. 에이 뭐 이제 뭐. 자 이제 뭐 그런 거 포기했어요 이제. 마켓 한의의 전 제품은 회원에게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또 김건희 여사가 이번 순방에서 굉장히 큰 스타였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스타. 네, 스타로 등극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각국 정상의 영부인들의 행사에 빠지고 본인이 사실 개인 행동을 한 거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 안 좋은,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이제 어린이를 찾아가서 이제 사진을 찍고 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장경태 의원이 뭐 빈곤 포르노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그게 또 양쪽의 여야의 싸움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참모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생중계를 하게 되면은 네. 여러 가지 구설수와 해프닝에 휩싸여가지고 진정성 있는 그러한 뭐 어려운 사람들, 병에 걸린 뭐 그쪽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보도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네. 녹화 중계한 거는 잘했다. 라는 생각도 들고 배우자 프로그램에 왜 안 가냐? 네. 배우자 섹션 가야지 되지 않았느냐? 네. 12개 국가 중에서 6개 국가만 가고 6개 국가는 또 영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일정을 소화를 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네. 또한 그 아이를 방문을 한 것, 헤르본이라는 병원을 방문한 것 이런 것도 다 캄보디아 측에서 다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네. 외교적인 결례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어렵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을 돕자라고 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가지고 그냥 빈곤 포르노라는 식의 자극적인 언어를 써서 공격한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 자꾸 그래요. 포르노라는 단어가 야동이 아니야. 야동이 아니고 학술적인 단어야. 이렇게 사전에도 나와 있어. 네. 그것은 뭐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걸 표현하는 거야. 감성 파리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가슴에 장성태 의원인가? 장경태 의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문재인 정권 때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당신은 관광 포르노 아니냐? 그리고 패션 포르노 아니냐? 옷 입는 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패션 포르노라는 표현이 있나요? 없죠. 근데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은 근데 있잖아요. 이쪽에서 그렇게 만약에 공격을 했다면 뭐 똑같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포르노가 야동이 아니고 그냥 그 감성 파리하는 거야. 패션으로 감성 파리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관광에서 그 사람의 버킷리스트를 다 충족시키는 거 아니야? 그거 파리 아니야? 이렇게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비판을 하더라도 단어가 주는 자극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의 행보. 빈곤 포르노는 1981년에 요르겐 리스너라는 사회운동가가 처음으로 꺼냈던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제3세계에 대한 원조가 막 이제 붐이 일기 시작했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위아 더 월드, 그 다음에 퀸, 레드 제플린들이 등이 출연했던 윈블던에서도 공연 나온 거 있던 라이브 에이드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제3세계를 도와야 된다. 떨드 월드라고 그때 불렀죠. 제3세계를 도와야 된다라는 백인들의 생각이 막상 가보니까 얘네들 팔다리가 앙상하네. 네. 간에 복수 찬 거 봐. 야, 이거 좀 찍어봐. 찍은 거죠. 네. 그래서 포르노그래피라는 것의 원래 어원이 거기에 등장하는 남성이나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그 육체 자체를 피사체로 삼아서 그것을 대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네. 포르노그래피라는 장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근데 빈곤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전시해 놓고 저거 봐, 저거 진짜 불쌍하지 않아? 야, 저 돕는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라는 그림을 만드는 것을 파벌티 포르노그래피라고 했던 거죠. 네. 이미 1981년에 등장해서 40년이 넘은 개념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 정말 국민의힘이 비트는데 선수들이라는 건데 네. 김건희 씨를 욕한 건 그가 감독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신 감독으로 그런 포르노 찍지 마. 네. 라고 빈곤 포르노 찍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갑자기 물론 사진을 찍는 사람은 자기가 데려간 사람 아니까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해 네, 이런 네, 장면 등이 나오는 걸 봐서 전반적인 감독의 역할을 김건희 여사가 한 것이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그 아동에게 이제 주먹 악수를 하는데 그쵸. 아동이 카메라를 보지 않으니 자 카메라 보고 다시 해줘라고 얘기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저쪽 좌파 패널하고 아니요. 풍짝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말이 어눌하니까 이제 도와주는 것일 뿐이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포르노를 찍는다고? 라고 해서 피사체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이걸 유사성희롱 행위로 몰고 가는 정말 기적의 신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쟁이 이렇게까지 진행될 문제도 아니었지만
어떻게 됐든 김건희 여사가 가난을 전시해서 파는 행위는 이제 그만 이미 1981년부터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논의가 나왔고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난을 전시해서 표를 얻으려고 했던 이재명 후보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자기 문제잖아요. 자기 문제다고? 네. 어쨌든 그 국민들에게 표를 얻으려는 매표행위잖아요. 아니 그거는 자기 자신이란 인격을 통해서 내가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인간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빈곤 포르노의 경우는 그 가난함만 보여주지 그 아이의 인격이나 그 아이의 생각에 대해서 그 아이의 라이프 스토리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의 열매는 월드비전에서 그 가난한 아이들, 어렵고 힘든 아이들 보여주면서 성금을 모금하는 것도 그러면 근데 그게 다른 게 뭐냐면 그게 전형적인 빈곤 포르노라고 해서 지적이 나와서 옛날 방식으로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아니, 지금 그러니까 광고도 계속 하고 근데 그러잖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빈곤 그 문제가 뭐냐면 오늘 한겨레에서 최성진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빈곤 포르노라는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돼서 지금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웠어요.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동을 너무나 그러니까 수혜를 베푼 대상으로 그런 것들 그다음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인들이 뭐랄까 아니, 적극적이 근데 아니라 본인 굉장히 수동적으로 월드비전- 느껴지는 그런 사진 구도 이런 것들은 하지 말 것을 기준을 아니, 만들었는데 월드비전 그 광고라든지. 기준에 자, 어긋난다라는 예를 거죠. 들면 사진 월드비전은 자체가. 가난한 집에서 아이가 물을 떠서 열심히 능동적으로 나르고 있는 모습을 찍지 그 애를 눕혀놓고 물을 따라주는 장면을 찍지 않는다는 그 거예요. 애가 누워 있어가지고 얼굴에 파리가 붙고 콧물 흘리고 막 이렇게 그 눈에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가지고 누워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인이나 멀쩡한 사람이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네. 내가 얘한테 어떤 것들 시혜를 베푼다라는 느낌을 주는 네. 사진이나 그런 구도 자체는 그 기준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니, 그 있는- 기준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사진 자체는 네. 그 기준이랑 약간은 그러니까 그런 좀 것들 뭐 다르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는 거죠. 비판을 사실은. 뭐 네. 받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그러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자라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 모금을 근데 하고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면 전 전반적으로 다 비판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먼저 김건희 여사가 그러한 모습 보이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기 전에 자 월드비전도 이렇고 동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그렇고 사랑의 열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가난과 아이들의 아픔 병듦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모금하지 말자라고 먼저 얘기를 했으면 이러한 논란을 안 불러일으키겠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김건희 여사가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하고 가르마까지 똑같이 타고 아니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포즈를 똑같이 취해서 아니 그 따라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따라하는 게.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듯 사진을 찍어대고 있으니 보는 사람들은 네. 기가 찬 아니,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하는 아니 그 좋은 거는 따라도 되고 나 솔직히 근데 나도 풀메이크업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건 좀 어색하긴 하던데. 십자가까지 들고 나와서 오드리 헵번의 수녀까지 따라 할 필요가 있었냐고요. 아니, 그 누가 뭐- 봐도 그런 건 폴더마다 지역적인 사진이 문제. 정해져 있고 사진 작가가 지역적인 요번 문제긴 순방 때 하죠, 찍어야 되는 사진들 정해놨다는 지역적인 점이 문제. 문제고 김성애 소장님. 가난에 대한 문제를 왜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가 서울서 하세요. 서울서. 우리나라가 외교부의 ODA 자금으로 좀 후진국에 병원도 지어주고 어려운 애들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가서 격려해준 차원에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걸 손발이 너무- 맞아야 하는데 소아장애 예산 등을 이번 그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전액 삭감하고 있는 정부가 민주당이 올려요, 진해- 층에. 진해 방침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올리는 정부가 하고 있는 방침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부속실이 김건희 여사 일정을 짜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냥 정부가 짜고 있는 기조와 상관없는 사진들을 찍어대고 있는 게 문제인데 뭐 찍으려면 사실 찍으면 되죠. 그거 찍어서 국민들이 열받는 거 뭐 내가 굳이 바로잡아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김건희 여사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 대통령실의 통제 안에서 움직이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자유를 어디서 찾고 있어 진짜. 아니 가서 어디 가서 뭐 말춤 춘 것도 아니고 어디 관광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깔깔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든 애 가서 그냥 껴안고 한번 사진 찍은 거 가지고 그렇게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아니 그 앙코르와트 가서 뭐 막 웃으면서 돌아다니면은 지금 애도 분위기고 참사 그렇게 당했는데 너는 나가서 그렇게 웃고 다니냐 관광할 맛이 나냐 그렇게 비판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관심을 통한 비판은 좀 그러니까 거부감을 그렇게 된 만들 수도 이유는 있지.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나갈 때보다 대통령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데 생기는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인정. 네. 그건 인정해. 그리고 본인이 배우자 역할만 한다고 했는데 자꾸 영부인 역할을 하는 거 나도 반대. 네. 하지만 그냥 일단은 이번에 그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장경태 의원이 발언이 너무 자극적이고 과했다. 어쨌든 장경태 의원을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 그럼 뭐 하나만한 윤리 뭐 네, 해봤자 그런데 뭐예요. 이제 이준석 전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지적을 했죠. 국민의힘이 너무 실드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에 왜 포르노에만 꽂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냐. 그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 자체를 아마 인지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준석이는 너무 똑똑한 것 같아. 너무 똑똑해서 화를 불러일으켰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쉬워요. 네. 괜히 야 얘가 이제 하다가 이제 또 민주당 장경태 편까지 드네. 이러한 프레임에 갇히기가 쉽거든. 그래서 장경태 편을 드는 거였나요, 네, 그게? 민주당 편 든다.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왜 그랬을까요? 간간히 뉴스에 한 번씩 나올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